그 당시에 이재명과 데이트할 때 그 바다로 갈 때 이재명이가 차를 갖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봉고차를 갖고 왔습니다. 아주 옛날 차 있잖아요. 그 영업하는 차들, 노동자들. 그 진한 곤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정동영 그 보좌관을 하면서 그 기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큰 카메라 있잖아요. 렌즈 당길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차에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측근은 그 당시에 이재명이 타고 다녔던 차가 본거고, 그리고 카메라, 물론 김혜경 씨는 너무 잘 아시겠죠. 네, 큰 카메라를 항상 차에 갖고 다녔고, 그래서 나중에 정이 들었을 때 제가 그 가게 노래방을 하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혼다차를 하나 샀는데, 이재명이가 너무 유능하고 돈만 없는 가여운 정치인인 줄 알고 제 차를 갖고 쓰라고 했습니다. 혹시 행사가 있으면.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에는 좋은 차가 있는데 일부러 정치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놀랬죠. 똥물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똥물에 빠지고 똥독에 빠져서 그 똥냄새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절박함 때문에 나왔는데요. 이재명한테 어떤 모욕적인 얘기와 어떤 협박을 들었냐면요. 어떻게 처자가 있는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이씨, 년아, 너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 달코 다른 년이, 처녀가 애까지 낳은 년이 미혼모 주제에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전가 많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지도서 등으로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만일 나라의 구분이 잘못돼서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저와 제 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 이 재판이 무려 5년을 끌고 있습니다. 판사님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재판이 벌써 1심이 끝나도 벌써 끝나야 되는데 1심 아직 선고도 안 했고, 대선 이후 3월 23일인가요? 변경됐어요. 네. 그 뒤로 추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증거 부족으로 아마 각하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변호사님이 저를 설득했을 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재판장이고 재판관이고 시민이고 언론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바란 적이 없고, 단돈 3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300만 원이라도 상징적으로 김부선이 이재명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피해가 컸기 때문에요. 저는 5년 동안 단 한 건의 일도 없었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이재명의 신체 비밀에 대해서는 아주대병원에서 그렇게 생쇼를 했습니다. 셀프쇼를. 그리고 그건 법적인 근거도 없고 누가 고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법적인 근거로 들이미는데 국민들을 굉장히 우롱하고 속이는 행위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민사이기 때문에 강제권이 없다고 합니다. 신체 조사에 대해서. 강제권이 없어서 또 이재명 씨가 자기는 신체 검사를 안 받겠다고 민사재판부에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억을 해냈습니다. 이재명의 또 다른 신체의 특징을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내나 그분의 자녀들이나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이 셀까 봐요. 재판부에 세갖고 재판 망칠까 봐. 근데 재판은 이미 날아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로 잡았고 뭐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아마 잠시만요. 왼손 같습니다.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는데 아마 왼손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근데 분명한 건 가운데 손톱과 그 옆에 요거 장지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요거 요 사이에 까맣게 한 줄이 주르륵 한 1cm 정도 손톱 위로 까맣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성 기자분들 매니큐어 할 때 혹시 무늬 같은 거 그리죠? 꽃 같은 거, 장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주르륵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왜 못 빼느냐. 까만 때처럼 여기 길게요. 여기는 짧게. 길게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지에 가운데 손톱에 까만 때가 하얗게 까맣게 한 줄로요. 위로 제법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톱에 이거 왜 더럽게 이거 때 같은데 안 빼냐고 했더니 이건 때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속았던 말 소년공일 때 고무장갑 공장에 근무할 때 만들 때 그 고무가 갈리면서 이 손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빠질 수가 없다고 했었고요. 또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해서 자기는 후각이 마비가 됐다. 네. 그리고 이 왼팔인지 오른팔인지도 휘었는데 왼팔, 네. 그분을 1년 넘게 만나면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나약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안 갔다는 것도 프레스 센터에 눌렸다는 것도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가장 코미디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아주대 병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을 상대로 김부선이나 어떤 일반인이 고소를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작가 공지영 씨가 저와의 통화 녹음 중에 좀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 녹취를 들려줬나 봐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나서 세상에 유출됐나 봐요. 저는 까마득히 바보처럼 몰랐죠. 멍청하게.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귀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는데 혼자 아주대 병원에 가서 혼자 셀프 쇼를 하고 자기는 그 시중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이 김부선의 그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를 자살 여행까지 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코미디죠. 이건 누가 소송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없죠. 경찰이 입회할 리도 없죠. 고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버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오버하고 탐욕을 부리면 체하고 병들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